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하이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운주들이 모두 좋은 흐름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을 때, 자, 블록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주가의 부양이 힘든 이유 자체가 수급적인 측면과 이 블록들 관련된 이슈가 섞여 있다. 그래서 이 블록들 물량 자체를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부양 자체가 힘든 구간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흥하이온의 이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흥하이온도 주가의 부양이 힘든 현재 시기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영원한 하락,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이외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러한 모멘텀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록대 물량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외에도 업황적인 측면도 사실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흥하이온의 주가에도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분기 다시금 상승에 대한 모습이 작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 자체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 잔금 상선이 1000만 주가량을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흥하이온의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근저당을 한 800억 가량을 잡아놨는데 일단 600억 가량에 대한 물량을 회수를 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자체가 200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블록딜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흥하이온 주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딜 관련된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 다시금 상승 탄력을 가파르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발틱 운임지수도 보게 되면 사실 5월달 초반 이후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전반적인 동향을 봤을 때 3월달에 피크를 기록을 했었죠. 당시에 2,400포인트 가량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현재 발틱 운임지수가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서 우선적으로 5월 8일날 기록을 했던 2,100포인트 이상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 구간 3월 18일날 2,400포인트까지 다시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해운주 업황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의견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기사가 나올 수 있겠죠. 발틱 운임지수 강세, 해운업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도약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흥하이온 역시 관련된 해운주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운주 업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진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철광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6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철광석뿐만 아니라 석탄 가격까지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측면은 결국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측치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하락까지 이어졌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치가 50.5인데 실제가 뭐 49.5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때문에 6월 30일 10시 30분에 철광석 가격에 대한 중국 제조업 지표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예측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부분이 물동량 증가 그리고 발틱 운임지수 상승까지 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7일날 무역 수지가 나왔죠. 중국의 무역 수지가 좀 괜찮게 나와줬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6월 말 외에도 7월 초에 미국의 이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다시금 원자재에 대한 상승 탄력을 유발을 해주면서 해운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에 대한 리스크겠죠. 아직까지 후티 반군 그리고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7월과 8월 전당대회 정치적인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치 일정 전에 이런 정세적인 악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해운주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흥하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운주와는 달리 리스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가 발현이 되면 흥하용 같은 경우 이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흥하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차적으로 24년 1월 달에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한 뒤에 현재까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블록딜 물량 아직까지 200억 가량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부담감을 야기를 시키면서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의 흐름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61선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21선 구간을 먼저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선 구간까지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4월 8일 날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됐을 때도 매물대가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을 2차적인 포인트로 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탄력에 대한 트리거는 크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일단 모두 운임비에서 어, 나오게 됩니다. 운임비의 상승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경기 회복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 리스크를 볼 수 있다. 경기 회복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중국과 미국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철광석이랑 뭐 석탄 가격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건데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무역 수지다. 무역 수지 결과값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6월 말일 제조업 지표 결과값도 긍정적으로 만약에 이어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철광석 가격, 석탄 가격이 반등하면서 물동량 증가까지 야기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일 미국의 제조업 지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제조업 지표 값이 잘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 수요도 긍정적이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해운주에는 좋은 흐름세를 야기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 11월 대선 전에 7월 8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 전당대회 시기에 다시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전쟁 리스크를 출현을 시킨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겠죠. 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운임비 상승을 초래를 하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환율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환율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해운주가 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흥하해운이 리스크를 먹으면서 가장 큰 변동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흥하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